자, 오늘은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CPU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CPU가 뭔지는 알죠? 컴퓨터의 두뇌 아닌가요? 맞아요.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 처리 장치의 약자인데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예요. 우리 몸의 뇌처럼 컴퓨터의 모든 연산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연산 처리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빠른 계산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게임, 워드 이런 것들이 모두 CPU의 연산 능력을 이용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헐, 신기하다. CPU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라는 아주 작은 스위치들이 실리콘 조각 위에 촘촘히 박혀있는 형태예요. 이 스위치들이 0과 1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복잡한 계산을 척척 해내는 거죠. 0과 1이요? 컴퓨터는 0과 1, 이진수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짜면 결국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로 바뀌어서 실행되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그럼 CPU는 엄청 빨리 계산해야 하잖아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바로 클럭이라는 거예요. 클럭 발생기라는 부품이 일정한 간격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요. 메인보드에 있기도 하고 모바일 등 통합칩에선 칩 내부에 있기도 해요. 이 신호에 맞춰서 CPU가 착착착 계산을 하는 거죠. 클럭 신호가 빠르면 빠를수록 CPU는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클럭 속도. 그거 많이 봤어요. 막 기가헤르츠라고 쓰여 있던데 그게 클럭 속도였구나. 네, 맞아요. 클럭 속도의 단위는 헤르츠인데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기가헤르츠는 1초에 10억 번 진동한다는 뜻이죠. CPU 클럭 속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더 빠릿빠릿하게 느껴져요. 그럼 클럭 속도를 막 높이면 엄청 빨라지겠네요. 난 10기가헤르츠짜리로 할래요. 그건 무리. 속도가 빨라질수록 열이 나고 또 전기도 많이 먹으니까요. 속도에도 한계가 있군요. 컴퓨터 애호가들은 CPU를 오버클럭해서 속도를 억지로 높이기도 해요. 하지만 클럭 속도를 너무 높이면 CPU가 뜨거워지고 부품에도 무리가 가죠. 열과 전력이 문제로군요. 자, 이제 CPU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CPU는 램 또는 메모리라 불리는 기억 공간과 함께 작동하는데요. 램은 알죠. 램은 닫아익선. 모니터는 걷어익선. CPU는 메모리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여기에는 프로세서의 활동을 조정하는 제어 장치와 수학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산술 논리 장치가 들어있어요. 이런 걸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해요. 폰 노이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반복된다고 해서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구체적으로는 인출해독 실행 사이클인데요. 사이클은 클럭 신호에 의해 트리거되죠. 3단계 사이클이요? 뭔 자동차 엔진 같다. CPU는 먼저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인출해온 다음 해독하고 실행해요. 여기가 한 사이클. 그리고 그 다음 명령어를 가져오고 해독하고 실행하는 다음 사이클을 또 반복하는 거죠. 복잡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패치, 인출 단계예요. 프로그램은 실행되면 하드디스크에서 램으로 옮겨서 담겨요. 아, 로딩한다는 거로군요. 네, 이제 CPU가 정말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램으로 옮겨온 그 프로그램에서 명령어를 하나씩 가져와야 해요. 아, 우리가 책장에서 책을 꺼내듯이 명령어를 가져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CPU 안에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0번 주소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어 장치가 램에 신호를 보내서 해당 0번 주소에 있는 명령을 명령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레지스터. 이름이 어렵네요. 그냥 CPU 안에 있는 작은 방 같은 건가요? 비유를 잘하는데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돼요. 레지스터는 CPU 안에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아주 작은 기억 장치예요. CPU가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아, 그럼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음은 디코드, 해독 단계예요. CPU가 명령 레지스터로 가져온 명령어는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예요. 이 명령어는 오코드, 연산 코드와 오프랜드, T연산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산 코드 오코드는 CPU가 어떤 연산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것을 나타내는 암호문, 그러니까 코드예요. T연산자 오프랜드는 그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의 주소나 값을 나타내요. 제어 장치가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해서 어떤 연산을 해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지 0과 1의 신호를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해독 단계예요. 덧셈 뺄셈 같은 연산을 오코드, 즉 연산 코드로 나타낸다는 거군요. 감이 와요. 네,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execute, 실행 단계예요. 해독 단계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연산을 실행하는 단계예요. 에리스메틱 로직 유닛, 산술 논리 장치라는 CPU 안에 특별한 부품이 실제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산술 연산과 AND, OR, NOT 같은 논리 연산을 수행해요. 연산 결과는 다시 램에 저장되어서 프로그램의 상태를 바꾸게 되죠. 드디어 실행이 되는 거군요. CPU는 이 사이클을 1초에 수십억 번, 수백억 번 반복하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헐, 1초에 수십억 번이요? CPU 진짜 대단하네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어요. 게다가 요즘 CPU들은 멀티코어라고 해서 칩 하나 안에 다시 여러 개의 CPU가 들어있는 것 같이 움직여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병렬 처리할 수도 있어요.
덕분에 우리가 컴퓨터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멀티코어. 그거도 광고에서 많이 봤어요. 코어가 많을수록 좋은 거 맞죠? 네, 일반적으로는 코어가 많을수록 일꾼이 많은 셈이니까. 그리고 클럭 속도는 열과 전력 문제로 계속 올리기 힘드니까 코어를 늘리는 쪽으로 발전된 역사가 있어요. 그럼 4코어 프로세서는 동시에 4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코어는 멀티스레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걸로 하나의 코어가 다시 가상 코어로 나뉠 수 있어요. 이걸 보통 스레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4코어 CPU는 성능 저하 없이 8개의 싱글 스레드 작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효율성 코어라는 걸 새로 도입해서 좀 더 복잡해졌어요. 이 새로운 유형의 경량 코어는 기존 보통 코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해요. 효율성 코어는 멀티스레딩, 예컨대 인텔은 하이퍼스레딩이라고 부르는 코어 나누기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요. 대강 말하자면 성능 코어는 클럭 속도가 더 빠르고 무거운 일 처리에 집중하고 효율성 코어는 클럭 속도가 더 느리고 가벼운 작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CPU 파는 입장에서는 코어 수를 늘리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노트북 살 때 2코어, P코어 몇 개라고 스펙에 있던 게 효율성과 성능 코어라는 뜻이었군요. 에피션시, 퍼포먼스. 영어 단어 외워둔 게 다 도움이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